저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교회에 헌금을 하셨네요?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그거 사행위인 거 모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행위 취소 청구 사건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행위 취소 사건 이 근거 법률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를 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걸 알고 다른 사람한테 그 채무를 변제를 안 하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여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행위 취소 사건을 보시고 나서 소장을 한번 내가 제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소장 제출 방법을 보시고 사행위 취소 청구 소장을 입력을 해서 법원에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행위를 한번 이 도면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갚아야 돼요.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에 헌금을 해버리거나 어떤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줘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만. 그러면 이건 이제 사행위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 채무자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상대로 하거나 돈을 받은 어떤 제3자 채권자에게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사회행위 취소 청구의 청구 취지를 한번 보시면 이 소의 누구는 이건 채무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고 피고에 대한 며칠자, 날짜와 이 증여계약,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준 경우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이 피고는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죠. 이 피고는 이 소해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사람, 피고는 원고에게 이제 받아야 될 돈 얼마와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청구 취지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청구 원인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당사자 관계를 일단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 소해인은 채무자가 되고 그리고 피고는 이제 돈을 받은 교회나 제3자 다른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다. 나는 금전 채권자다. 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볼 수 있고 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해서 소제목을 넣고 채권의 존재라고 또 소제목을 넣고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해서 지급 명령을 받으면 지급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받아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기재해 보실 수 있고 증거로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급 명령 뭐 언제 송달됐고 확정이 됐는데 해서 이게 얼마다까지 이렇게 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회행위, 이 채무자가 돈을 줘서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행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행위는 사행이다. 소에 이 채무자는 며칠날 피고에게 수표로 5천만 원을 줬다. 형사 판결로 확정이 됐고 이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특별 사정 없으면 사행위에 해당한다. 소의 이 채무자와 피고의 악이다. 이거는 그래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이 증여, 교회에 낸 헌금 이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악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고 이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입증 방법으로 지급 명령, 그 다음에 재산 목록, 내가 이제 채권이 있다는 거 입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재산 목록, 그 다음에 결정문, 약식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행위 취소 청구 소장을 받은,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청구 취지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 원인 사실 1응 전부 부인한다. 선의의 수익자다. 원고 청구는 기각해달라.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 교회의 답변 요지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건축 헌금이야. 그래서 헌금은 맞아. 건축 헌금을 예정한 날짜는 채무 발생 이전이야. 네가 지금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 헌금을 주기로 했어.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올렸는데, 교회 건물을 올렸는데, 이 교회 건물은 교회 재산이 아니고 재단이야, 재단. 감리회, 재단. 그러니까 지금 내 것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행위 취소 청구 소장을 받고 인지송달료를 부족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취소의 범위 원칙적으로 취소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 행사할 수 없으니 검토를 해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모두 취소는 못한다. 너 그 원고가 구하는 청구액만큼만, 그거만큼만 청구 취지를 변경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 2항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 배상 청구 지연 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법정 이율에 의하는 것인데, 가액 배상 청구를 하면서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근거 밝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민법상 법정 이율은 5%인데 왜 12% 구하냐? 그 근거 제대로 밝혀라. 이런 보정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해가지고 피고에 대한 5천만 원 증여 계약을 이거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요 내 채권액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 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면이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이런 거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제 사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를 입증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거, 무자력 상태, 돈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명의자가 언제부터 언제 현재까지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내역을 법원 행정처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정보제출명령 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납되고 있으면 이거 채무초과 상태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무자력. 세금도 못 낸 사람은 당연히 채무초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행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며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세 체납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채무초과 상태 입증을 위해서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관할 군청의 지방세 체납 여부,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 체납 현황,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부채 내역, 이렇게 또 이 사실 조회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사행위 취소 사건의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행위 취소. 누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얼마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이 교회죠. 이에 대해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국 이제 원고가 승소를 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갚을 게 있는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러면 교회에도 피해가 있는 거죠. 판결 요약을 보시면 사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증여계약은 헌금 명목 금전 수수다. 증여계약 무렵 채무 초과 상태 맞다. 그런데 헌금한 거예요. 증여계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이 이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사행위다. 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쭉 작성이 됐습니다. 판결 지연이자 청구 부분에 이제 대부분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연 12%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채권액 한도 내에서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연이자도 연 5%로 12%가 아니고 연 12%가 아니고 연 5%로 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 판결하고 이 차이를 변경된 청구 취지에서 보면 5천만 원 증여계약 취소한다. 그 다음에 채권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지만 증여계약은 이 한도 내에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 주문이 됐고 그 채권액 연 5% 12%가 아니고요.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줬네요. 여태 법원에서 좀 봐준 겁니다. 이거 원래 9대1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부 승소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좀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행위 취소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답변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요 내 길 작은 바